충격. 한국 수학여행 후 완전히 달라진 일본 여고생의 비밀. 여러분, 도쿄 최고 영문 여고의 모범생이 단 5일간의 한국 여행 후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진실을 알리겠다며 폭탄급 발표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진실을 말하는 게 매국노가 되는 거죠? 이 한마디가 57년 군인 출신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는데, 대체 서대문형무소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평범한 17살 소녀가 목숨 걸고 역사의 진실을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담임 선생님의 이 고백 한마디에 교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연의 결말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버지와 딸 사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교육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충격적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야코 사오리입니다. 도쿄에 있는 명문여고 3학년생이죠. 올해 17살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냉정함이 제 강점이에요.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미에코 선생님이 졸업 전 마지막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발표하셨거든요. 친구들은 대부분 환호성을 질렀죠. 특히 유이는 케이팝 댄스를 추며 들떠 있었어요. 사오리, 신나지 않아? 우리가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됐어. 유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하필 한국인가라는 생각뿐이었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벚꽃잎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저를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은 그저 한반도라는 작은 나라였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건 교과서에 나온 사실뿐이다. 아버지 미야코 타카시는 전직 군인이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죠. 집 안의 작은 서재에는 일본 국기가 항상 걸려 있었고 역사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넌 일본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라고 가르치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없었죠.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늦게 들어갈 예정. 냉장고에 음식 있음. 항상 이런 식이었죠. 짧고 건조한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풀썩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책장에 꽂힌 역사책을 바라봤어요. 일본의 영광스러운 역사만 담겨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 오신 거예요. 사오리,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졸업 전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간대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한국이라고. 왜 하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꼭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하늘에서는 벚꽃 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제 책상 위 역사책을 가리키셨어요. 넌 일본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알겠니? 네. 아버지.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신 후 창가에 서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여행 팸플릿을 보니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독립기념관 같은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름들이 왜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여행까지 딱 2주 남았네요. 침대로 돌아와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여행을 갔다 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저 학교 행사일 뿐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게 될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선 나라의 향기랄까. 어쩐지 매캐한 느낌이 들었죠. 유이는 제 팔을 흔들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사오리, 빨리. 우리 정말 한국에 왔다고. 머릿속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넌 일본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가슴을 꾹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그저 수학여행일 뿐이니까.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 일행은 첫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화창한 날씨였지만 왠지 몸이 무거웠죠. 경복궁 입구에 들어서자 하나미와 유카가 화려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입니다. 한국인 가이드 박재윤 씨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능숙한 일본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궁의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중요 문화재가 약탈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약탈이라니. 우리 교과서에선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 문화재를 많이 파괴했어요. 지금 보는 건물 대부분이 복원된 거죠. 목이 메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어색하게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미에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로. 다음 날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넓은 전시실에 들어서자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사진 속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죠. 이건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유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닌가 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증언들. 모든 것이 뒤엉키며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세 번째 날,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어요. 좁고 차가운 감옥 복도를 걸으며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좁은 독방, 벽에 남겨진 수많은 글자들,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던 곳입니다. 박재윤 씨는 고문 도구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손톱 뽑기, 물고문, 전기고문. 제 귀에 피가 돌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전범 국가의 아이들이 와서 보니 어떤가요? 갑자기 한국인 관람객이 우리를 향해 내뱉은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고문실 앞에서 유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어요. 거기엔 실제 고문에 사용됐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차가운 쇳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유이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저도 다리가 후들거렸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역사가 거짓말이었다면? 그때 미에코 선생님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항상 침착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죠. 선생님, 미에코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는 조선인 할머니를 둔 혼혈이란다. 내 성이 원래는 김이었어.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의 고백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넌 일본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진짜일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죠. 친구들은 대부분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고문 도구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사오리, 괜찮아? 옆자리에서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응,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정말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셨습니다. 미에코 선생님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조선인 할머니, 김이라는 성, 숨겨진 역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갔어요. 책장에서 역사 교과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교과서에는 일본의 대륙 진출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침략이나 강제 동원 같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건 미완성이다. 역사는 양쪽에서 봐야 해. 손이 떨리면서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서대문형무소, 위안부, 강제징용. 아버지가 들어오실까 두려워 문을 잠그고 공부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쿵쿵 뛰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미에코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 어색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쉬는 시간에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시간 좀 있으신가요? 미에코 선생님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물론이지, 사오리. 무슨 일이니? 목을 가다듬으며 질문했어요. 저기, 한국에서 본 역사, 정말인가요?
미에코 선생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오리, 역사란 건 항상 누군가의 시선으로 쓰여지지. 우리가 배워온 건 일부일 뿐이야.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없었던 일은 아니란다. 그냥 누군가가 지워버린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그럼 저희 교과서는 거짓말인가요? 미에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진실이라고 할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만 남긴 거지. 교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본 서대문영무소의 차가운 감옥 창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지막 학기 역사 수업, 미에코 선생님이 기말 발표 주제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일제강점기의 진실에 대해 발표하고 싶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의 놀란 눈빛이 저를 향했죠. 미에코 선생님만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구나, 사오리. 유이가 쉬는 시간에 다가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사오리, 괜찮겠어. 그런 주제면 분명 논란이 될 텐데.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상황은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일제강점기의 진실. 너 매국노가 되려고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젓가락이 탁자에 부딪혀 소리를 냈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말을 끝맺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넌 일본인이다. 그런 주제로 발표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하니?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어요. 진실이 명예보다 덜 중요할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매국노가 되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아버지를 향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발표 주제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책들을 뒤적이면서 말이죠. 형광등 불빛 아래 눈이 아파도 계속 읽었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 따가웠습니다. 위안부.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죠. 책을 덮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서대문영무소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 교과서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진 속 고문실과 교과서의 문화교류 단원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 같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목이 메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와 미에코 선생님의 말씀이 충돌했죠. 교과서의 내용과 한국에서 본 진실이 싸웠어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다음 날 유이가 교실에서 다가왔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사오리, 발표 주제 정말 그거로 할 거야? 유이의 손가락이 책상을 긁적이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죠. 응. 왜? 유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내가 왜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대. 하루코는 내가 관심 끌려고 한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이해하지 못한다니.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이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공감하는 눈빛은 아니었죠. 교실이 갑자기 너무 춥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내 발표 주제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눈은 밤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그 주제 포기하지 않을 거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게 왜? 아버지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어요. 꽃병에 물이 살짝 출렁였죠. 진실. 그게 뭔지 내가 알아? 내가 본 건 한쪽 면일 뿐이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진실을 아세요? 서대문영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이런 것도 모두 거짓말인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코끝까지 분노가 차올랐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너 진짜 매국노가 되고 싶은 거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온몸을 찔러대는 바늘 같았죠.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본 걸 말하고 싶을 뿐인데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버지는 등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당장 선생님께 주제 바꾼다고 말해라. 알겠느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래도 진실 앞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서대문형무소를 직접 가보세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요. 내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순간 굳었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정리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눈물로 종이가 젖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진실, 미에코 선생님의 고백,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의 차가운 철창,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발표 당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위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죠. 교실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 잎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흩날렸어요. 차오리, 괜찮아? 미에코 선생님이 강당 복도에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돼요. 다들 저를 어떻게 볼지. 선생님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단다. 넌 할 수 있어.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는 다리가 납덩이 같았습니다. 프로젝터 불빛이 눈을 찔렀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일제강점기의 진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죠. 고문실, 철창, 독방, 강당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의 일부예요. 일본 간수의 회고록을 인용했어요. 그가 직접 쓴 고문 방법과 조선인들의 비명 소리, 청중석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역사가 한쪽 시선으로만 써져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손이 떨려 발표 자료를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순간 당황했지만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이건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발표가 아니에요. 진실을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에서 배우자는 뜻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찍은 우리 반 단체 사진이었죠.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실패했구나. 그때 첫 번째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미에코 선생님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천천히 다른 선생님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엔 몇몇 학생들도 조심스레 박수를 쳤죠. 단상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은 여전히 쿵쿵거렸죠. 유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오리,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 유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늦게 들어올 예정. 늘 그렇듯 짧고 건조한 메모. 가슴이 아팠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차가운 철창, 좁은 독방, 고문 도구들. 이제 이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에코 선생님이었어요. 차오리,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잊지 마.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버지는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실은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벚꽃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마치 저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그래도 이제 제 안에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발표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발표 자료가 그 현실을 증명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여전히 흩날렸어요. 이제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나 봐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안 계셨는데 어디에 계셨던 걸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는 덜 굳어 있었어요. 제가 내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드셨죠. 아침 먹을래? 의외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발표 잘했니?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곳에 있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죠. 아버지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셨어요. 어제 내 책상에 있던 자료를 봤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가 제 발표 자료를 보셨다고. 그것도 모르게?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내가 무슨 발표를 하는지 알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그릇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싹 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그 사진들, 서대문형무소의 고문 도구들, 사실일까? 질문이 아니라 독백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내가 인용한 간수의 회고록, 내가 군 시절에 만났던 한국인 부하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정말요. 그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그분의 눈에 비쳤죠.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다. 일본 교육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천천히 일어나 찬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죠.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준호라는 한국인이었어. 함께 근무했지. 사진 속 젊은 아버지 옆에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가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했어. 일본군에게 고문당했다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떨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봤어.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다. 의자에 깊게 몸을 묻으며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 어젯밤에 넌 어디 있었는지 아니? 서대문형무소 웹사이트를 보고 있었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아버지가 서대문형무소 정보를 찾아보셨다고요? 사오리, 함께 한번 가보자. 서대문형무소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정말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진실이 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이제 그 모습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끊임없이 두드리셨죠.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창밖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냥 조금 긴장된다. 솔직한 말씀에 놀랐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아버지 손 위에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의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매캐하다고 생각했던 공기가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죠. 서울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어요. 서대문형무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정문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읽혔죠. 이제 들어가 볼까?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설사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윤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학여행 때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그분이었어요. 박재윤 씨는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아, 일본 학생분이시네요. 다시 오셨군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박재윤 씨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아버지도 깊게 고개를 숙이셨죠. 어서 오세요.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복도를 걸으며 박재윤 씨는 이곳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감옥들, 취조실, 고문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톱 뽑기, 물고문, 전기고문. 아버지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지만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당시 일본 간수였던 다나카의 회고록입니다. 박재윤 씨가 유리 케이스 안에 문서를 가리켰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짚으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가셨어요. 매일 밤 조선인들의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는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벽에 기대셨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빨리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박재윤 씨도 놀라서 다가오셨죠.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박재윤 씨가 물병을 건네주셨어요.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속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쇠로 된 채찍, 물고문 도구, 전기 고문기. 아버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흐느끼셨죠.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떨림이 제 몸으로 전해졌어요. 내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아버지였구나. 아버지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려 퍼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도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아 보였습니다. 사오리, 내가 옳았어. 진실을 외면해선 안 돼. 서대문형무소를 나오면서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봄바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진실 앞에서 용감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제 말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전에는 닫혀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환하게 빛을 받고 있었죠. 벽에 걸려있던 일본 국기 옆에 작은 한국 지도가 새롭게 붙었어요. 아버지의 변화가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사오리, 동경대 원서는 제출했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학 원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학부로 지원했어?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역사학부로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선택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가 내 꿈을 인정해주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실로 돌아가자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발표 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유이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내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사오리, 한국에서 본 그 고문 도구들 정말 일본군이 사용한 거야? 유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응, 아버지도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셨어. 하루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어요. 뭐, 아버지랑 같이 갔다고. 어떻게 된 거야? 교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아버지도 그걸 깨달으셨어. 졸업식 날, 학교 강당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에코 선생님이 졸업생 대표로 저를 단상에 불러주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이번 학기에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한쪽 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죠. 아버지가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친구들의 얼굴에서 존중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미에코 선생님은 눈가를 적시며 미소 지으셨죠. 졸업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다. 고맙다.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있었어요. 서대문형무소 모양이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동경대 역사학부에 합격했다. 축하한다.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합격 통지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학장이 내 옛 친구거든. 비밀로 알려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 잎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오리,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의 가치를 잊지 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네, 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 여행에서 시작된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의 양면을 모두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갖게 되었죠. 서대문형무소 모양의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상징물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